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미래까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결국에는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처음 태어나서 탄생하고, 또 그 안에 사람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들이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거기 살고 있는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앞에 초점이 잘 안 맞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고 있고요. 원래 7시 반부터 시작인데 조금 늦게 시작을 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저희 딸내미는 이 5 중에 오로지 탑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대성이가 제일 좀 편한 스타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과학적인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의 그룹 이름이 옛날에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클론, 쿵따리 샤바라 이런 거 부를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데뷔했을 때, 클론이라 이름 나왔을 때, 아직 복제양 돌리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인데, 한국 학생이 왜 한국을 갔다 오면 되게 먹을 것도 싸우지만, 가요 톱10 이런 거를 복사를 해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보는 게 풍습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쿵따리 샤바라라는 걸 불렀어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 MC가 클론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클론이 것은 복제된 생명체를 이야기한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군대까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생긴 것도 똑같고 노래도 똑같이 하고 생각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선 이거 클론이 왜 서양 말이잖아요. 서양 사람들 잘 모르는 말인데 한국은 대중화돼 있어서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했죠. 예, 이 그룹은 또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사람인데 나비 효과라는 그룹입니다. 나비 효과는 이제 복잡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북경에서의 나비 날개짓이 조금씩 큰 여파를 줘서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더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 친구들은? 다 텔레비 안 보시는 분들만 과학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자 그룹이고 FX라는 그룹입니다. FX가 함수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름을 함수라고 지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바로 빅뱅이라는 그룹이죠. 빅뱅 그러면 사실은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빅뱅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대학원 때나 빅뱅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말이죠. 물론 이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빅뱅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에다가 빅뱅하고 영어로 빅뱅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다 우리나라에는 빅뱅 시어리에 관한 그림 몇 개 빼놓고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냥 빅뱅 치면 왜 가수들이 막 튀어나오겠죠.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빅뱅 갖고 안 되겠구나. 빅뱅 시어리를 해보자 했어요. 빅뱅 시어리 하니까 요번에는 또 다 여기 왜 미국 드라마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의를 위해서 사진을 찾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빅뱅 그룹과 빅뱅 시어리 연속극을 다 빼고 찾아야 되니까요. 예, 그 중에 찾은 게 오늘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거 저도 잘 모르고요. 일단 빅뱅이 뻥 터졌다는 건데 뻥 터져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냐가 오늘 수업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초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3층, 10의 마이너스 32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요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빅뱅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이 증명해내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8주간의 그 강좌 제목을 빅뱅에서 인간의 미래까지라고 잡아왔습니다. 뭐 재미난 뭐 과학여행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사한 것 같지만 자기같이 137억 년에 걸쳤던 이야기를 단 우리 16시간 동안 할 텐데 그야말로 띄엄띄엄 보는 거죠. 근데 그 띄엄띄엄 보는 순간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이 한 번쯤 확 변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게 아니라 변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만 딱 있으면 이제 빼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전에 시작하고 있고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펭귄이고 안양.ac.kr입니다. 제가 새 학기 전까지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거든요. 그때는 교수를 하고 있으면 되게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를 그만두면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교수를 그만두고 나니까 일단 월급이 안 들어와서 집사람이 되게 많이 쳐다봐요. 집에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막 그러지. 그 있죠. 근데 아직도 그 메일은 계속 쓰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펭귄이라고, 근데 학교에서도 되게 펭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네, 뭐 애들 펭귄 교수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2005년 9월 14일에 제 둘째 딸이 쟤를 처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뭐 이 얼굴이 별로 비디오 찍고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처음 귀국해가지고, MBC랑 무슨 과학 프로그램을 같이 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PD랑. 한참 얘기하고 준비를 하다가 PD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이 혹시 기대할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은 마스크가 비호감형이어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다음부터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주로 이런 사진을 어떻게 하면 좀 동정심을 얻어볼까 하고 이제는 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파마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제가 독일에서 의대생을 위한 화학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이 맡아서 주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저는 화학을 잘하지만 학부모가 보기에는 저기 이상한 아시아애가 와가지고 독일말로 띄엄띄엄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듣기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의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말로는 상당히 유머 있게 강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독일 말로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딱 외워온 이야기만 하게 되죠. 지금 대학에서도 영어 강의가 되게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할 때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보셨어요. 저놈이 어떻게 강의를 하나. 근데 첫 번째 그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으로 되겠다. 앞으로 이건 강의한 센스가 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이걸 참 많이 쓰면서 나의 또 독자적인 뭔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이 그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제목이요. 고갱의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그림을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또 끝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이죠. Where are you from? Who am we? Who are we? 우리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끝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태어난 거죠. 생하고 점점 자라고 늙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로병사 이야기를 쭉 다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니면 생명은 어디서 왔고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은 어디로 가는가? 아니면 시간은 어디서 왔고 시간은 무엇이고 시간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 같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저 그림이 나올 때가 다윈의 종이기원이 나온 조금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주에는 시작과 끝이 있을까? 라는 거죠. 우주라는 것은 단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과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공간만 떠가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겠죠. 또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우주는 과연 시작과 끝이 있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배운 게 있어서 있다 뭐 없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은 사실 막연한 질문이죠. 도대체 저런 걸 왜 물어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에서는 그 현대가 뭐냐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어릴 때 고민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뭐 1970년대 뭐에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1970년대 학교를 다녔을 때 그러면 7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현대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다. 그럼 이런 얘기할 때 되게 답답했어요. 그럼 나중에 현대 그 당시엔 1970년대 있잖아요. 2000년대쯤 됐을 때는 그럼 1970년대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땐 지금이 현대잖아. 2000년대가. 옛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갈릴레오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그때 현대라고 불렀나? 그때 자기가 현대라고 불렀을 텐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현대란 말이 없었던 거죠.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부르고 그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겠죠. 현대라는 것은 아이작 뉴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은 20대 때 중력을 발견한 다음에 평생을 그 연금술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발견하고 그다음에 미분적분하고 그다음에는 늙었을까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려는 그 꿈을 가졌을 뿐이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때부터 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때부터 말하는 거죠. 우리 다 알다시피 이 뉴턴은 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력을 찾아내고서 물리학과 수학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갔던 세계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우주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랑스 영화 보면 끝에 핀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인이 붙어서 없다는 건데 무한하다. 끝이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조용히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아주 정적이다. 그래서 영어 스태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뉴턴이 가졌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세계관이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뉴턴이 그냥 막연하게 우주는 끝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 아니면 우주 가만히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중력이라는 걸 떠올렸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우주는 무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은 제 강의 노트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내드리면서 나눠주리란 말을 안 했어요. 당연히 보내주면 나눠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저는 이번 주 거랑 다음 주 거를 같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세계는 뭐냐면요. 거시적인 관점을 보면 우주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가만히 있다는 게. 만약에 왜 문제냐면 물질의 균형을 맞추려면 따라서 가만히 있으려면 우주가 끝이 없을 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3명이 있어요. 1명, 2명,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요 3분이 계신데 여기가 우주의 끝이에요. 그럼 이 가운데 또 있으면 여기는 요 모양에 가만히 있으려면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2분이 잡아당겨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이분이 또 잡아당길 힘이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끝이 있다면 2분이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균형은 맞는데 이분의 문제죠. 여기는 잡아당기는데 이쪽은 잡아당기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안쪽으로 몰려와야죠. 또 점점 안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안 보이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이라면 우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주에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우주라면 끝이 있어야 해.
그런데 끝으로만 있는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지겠지. 그런데 안 그러잖아. 그런 물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는 무한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만약에 뉴턴이 중력이란 걸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이런 우주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야 될 것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전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왜 끝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별로 생각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였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끝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구에 있으면 제일 끝에 다음 주에 볼 텐데요. 계획. 그때 항성구가 있어 별이 촘촘히 붙여 있는 그 끝에 뭐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중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였고요. 예, 그래서 우주는 끝이 없다라고 뉴턴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밤하늘을 찍어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찍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저들에게 못 찍히겠더라고요. 일단 깜깜하고요. 깜깜하고선 나무들은 있으면서 별이 보일 정도면 그 노출 이런 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왜 밤하늘은 깜깜할까? 제가 딸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세월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됐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어봤어요. 아까 그림을 그려주고 꼬마한테 하윤아, 왜 밤하늘은 깜깜할까?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한테 바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딱 이랬어요. 아빠 바보 아니야? 해가 졌으니까 깜깜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통 이렇게 답이죠. 그러니까 딸이 대답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영문학했는데 딸도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 바보 아니야? 밤이니까 깜깜하지. 그걸 왜 물어봐? 이런 거잖아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 우주가 무한히 오래됐는데 왜 밤하늘이 어둡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 못하죠. 우주가 무한히 오래되었던 거랑 밤하늘이 깜깜한 거랑 무슨 상관일까? 지금 우리 지식이 아니라 다시 약간 뉴턴의 수준에 가서 그 당시에는 우주가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무한히 크다는 것은 시간도 무한하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무한히 오래됐는데 왜 밤하늘이 깜깜할까? 이것이 왜 질문이 될까를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것은 올베르스의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요. 18세기 태어나서 19세기까지 활동한 이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1823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 3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출판해서 올베르스의 파라독스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주가 무한히 크고 무한히 오래됐다면, 즉 정적인 우주라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별 표면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주가 무한히 오래됐다면 별에서 빛나는 빛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모든 별의 빛은 우리한테 이미 왔어야 된다. 지금은 태양에서 나간 빛이 8분 19초에서 8분 20초 사이에 우리한테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8분 19초 거리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보는 거죠. 근데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40억 광년이 넘는 별에서 오는 것은 우리한테 아직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죠. 어떤 그 거리만큼. 네.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우리 시선은 별 표면에 닿을 것이다. 이 얘기는 별에서 나온 빛은 무지 오래됐다면 우리한테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를 보든지 밤하늘은 별 표면처럼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눈이 있는데 밤하늘에 어떤 별은 가까이 있고 어떤 별은 멀리 있겠죠. 근데 이 별들이 여기서도 빛이 오고 여기서도 와요. 근데 무한히 오래됐다면 딱 밤하늘은 어떻게 돼요? 모든 별빛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별로 꽉 차 있어야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좀 가까운 데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요까지 거리를 갖다가 10광년이라고 해봐요. 근데 10광년에 별이 10개가 있으면, 거리가 10개 있으면 빛의 양을 1이라고 해봅시다. 거리만큼 10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0광년 떨어졌어요.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100광년 그러면 뭐하는데 이렇게 로그라고 생각하면
백광년 했을 때, 백광년 떨어져 있으면 그 면적은 얼마큼 될까요? 이렇게. 표면적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10이면 여기는 같은 면적에 여기가 약 1000쯤 되겠죠. 입체적이니까. 근데 그 백광년이 1000개에서 빛이 또 1이 돼요. 또, 1000광년이 있다면 거기는 더 뭐 10만 개쯤 있을 거고 별이. 같은 면적당 하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빛이 1이 될 겁니다. 그럼 모든 그 다음에 쭉쭉쭉쭉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별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쫙 보면 어디를 보든지 그만큼 별들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가 무한하니까 여기에 있는 별의 빛의 양을 1 더해서 1을 무수하니 더 보면 아무리 1이지만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 많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빛이 무한대만큼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그 밤하늘이 별 표면처럼 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주 무슨 말인데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올베르스의 저는 파라독스죠. 밤하늘은 이런 식으로밖에 아주 침침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봐가지고 그럼 우주는 무한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무한하다면 크게 무한하고 시간도 무한하다면 이미 환해야 되는데 환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아직 저 끝에 있는 별이 여기 있는 별이 나한테 오지 못해 이렇게. 그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무한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한히 크고 오래됐다면 이런 식으로 작은 가까운 별에부터 멀린 별까지 쫙 하면 이런 식으로 밤하늘이 보여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밤하늘의 표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고 이걸로 봐가지고 우주는 무한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우주엔 무한한 수의 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한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한한 시간 동안 빛을 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환해야 되니까 이미 발해진 빛들은 우주 전역을 채울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공간도 마찬가지로 무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19세기에 올베르스가 이렇게 이런 파라독스라는 걸 만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파라독스라는 게 그럴듯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이미 훨씬 전에 케플러가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지도 않고 오래되지도 않았다고 이런 케플러가 17세기에 이미 이야기를 하죠. 17세기 이야기인데 19세기까지 200년 동안이나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베르스가 파라독스라는 걸 가지고선 적극적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주가 무한하지 않다면 끝이 있는 겁니다. 유한한 거죠. 무한하지 않을 거다. 무한이 반대하면 유한이잖아요. 유한이면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죠. 그게 세 번째 질문이다. 우주에 끝이 있어? 좋아.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시작도 있을까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통 초등학생들 보고 과학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되게 아인슈타인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실험복 같은 거 있고, 머리 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수 잘 안 하고 있고. 근데 과학자들은 되게 그렇지 않고, 저는 깔끔하지 못하지만 되게 깔끔하고 되게 그러더라고요.